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온라인 교육 중급과정 1차시입니다. 중급과정에서는 초급과정에서 배웠던 영상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의 기초적인 편집 방법에 더해서 나의 영상을 조금 더 꾸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중급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한 차시에 걸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프로덕션 런드리룸 김민우라고 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상 제작, 어도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그런 활용 팁들에 대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차시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파일을 불러와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다. 영상 편집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배경음악에 맞춰 컷 편집을 진행하고 영상에 어울리는 자막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인 영상 편집 과정에 해당되죠.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음악을 추가하고 자막까지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알맞은 효과와 전환을 적용하고 오디오 믹싱 후 편집 완료한 영상을 내보낼 수 있다. 좀 더 영상을 꾸밀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된 세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중급 과정에서는 이 세 번째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적용하게 되겠지만 효과 전환 그리고 오디오 믹싱의 기초적인 사용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기초 과정을 복습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미디어 파일을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오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이었고요. 시퀀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작업 공간에서 컷 편집 등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획 구성 때 만들어둔 순서대로 붙이는 작업을 컷 편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배경음악을 먼저 선정해서 그 음악의 템포라든지 박자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다시 작업할 필요 없이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막 추가인데, 음악과 함께 컷 편집된 영상에 내가 설명을 한다든지 시각적으로 꾸며줄 수 있거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자막들을 추가하게 되고요. 효과와 전환을 추가해서 영상을 꾸며주거나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싱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오디오 밸런스라고 하는 크기, 특정 음성이 좀 더 잘 들리게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영상을 내보냄으로써 편집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1차시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과정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지금 보신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구현해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구현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초급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익히신 후에 중급 과정을 시작해 주시면 중급 이상의 효과들을 잘 숙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생성해 볼 텐데요. 이 폴더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미디어 파일이나 자료들을 정리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날짜와 제목 등등 내가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중급 과정에서 브이로그를 주제로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브이로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 폴더 안에서도 프로젝트 폴더, 비디오 폴더, 이미지 폴더, 배경음악, 사운드 이펙트 등등의 더 세부적인 폴더들로 구분을 해두시면 나중에 파일이 좀 많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프리미어 프로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 생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설치하신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폴더명과 유사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까 폴더명처럼 날짜 그리고 영상 제목이나 프로젝트명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까 브이로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브이로그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바탕화면에 만드셨던 해당 폴더로 지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템플릿은 없음 그대로 두시고요. 가져오기 모드는 건너뛰기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드린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파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비디오 폴더에 들어가면은 브이로그에 사용하실 이 영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용 파일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이 파일들, 비디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이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오는 방법, 폴더에서 드래그를 하시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거나 빈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I, 맥에서는 커맨드 I를 눌러서 가져오기 창을 열어주신 이후에 해당 경로로 가서 불러오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사용할 소스들을 지금처럼 한 번에 불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불러오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퀀스를 생성하는 단계였는데요. 시퀀스는 여러분들이 새 항목에서 시퀀스를 통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기준으로 삼을 영상을 하나 정해서 그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에 드래그해서 생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이 소스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시퀀스를 드래그해서 제작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C0001, 0002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때 붙여주시면 되는 순서로 파일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32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붙여주시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도록 파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파일을 올려서 시퀀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업하는 시퀀스의 설정을 보기 위해서는 상단 시퀀스에서 시퀀스 설정 들어가 주시면은 이곳에 프레임 레이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크기 가로 1920픽셀, 세로 1080픽셀, 즉 풀 HD 해상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설정창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게 컷 편집 과정인데요. 컷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영상 클립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앞뒤 잘라내고 내가 영상에 사용할 부분만을 남겨주시는 작업이죠. 그런데 영상만 보고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배경음악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오디오 파일도 영상 파일과 동일하게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배경음악 폴더에 가서 배경음악을 불러올 거고요. 참고로 이 소스는 어도비 오디오 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 스톡, 여기 오디오 스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원 파일입니다. A2에다가 배경음악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불이 탁 켜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불이 켜진 이후에 배경음악이 시작되도록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클립을 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 잘라내는 작업을 해볼게요. 한 이 정도 길이로 한번 잘라보고요. 앞에도 좀 기니까 좀 잘라내 볼게요. 네, 이 정도 길이로 자르고 배경음악을 여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불러오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자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초급 과정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음악 트랙을 한번 잠궈두고요. 1번 트랙은 지금 검정색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번 클립을 통해서 자르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클립을 보면은 이렇게 아기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4초 15프레임 지점부터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자르는 첫 번째 방법 트림 도구였었죠. 이 클립의 시작점, 인점이라고 하죠. 또는 끝점, 아웃점이라고 하는데 뭐 시작 부분 또는 끝 부분부터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드래그 하시면은 영상을 앞에서부터 혹은 뒤에서부터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르는 방법 트림 도구였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원래 원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르기 도구였죠. 단축키로는 C였고요. 자르기 도구로 변경하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내가 자르고 싶은 지점으로 마우스를 올려서 클릭해 주시면은 클립이 분할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지금 자르기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려고 클릭하면은 잘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선택 도구로 변경한 다음에 클립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법, 자르기 도구보다 한 단계가 줄어든 방법인데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단축키였습니다. 컨트롤 K였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K가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 K 혹은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은 이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영상이 앞뒤 분할되고 이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역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구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자르기 도구보다는 조금 덜 실수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V2, V3 위쪽에 레이어가 쌓여져 있는 경우라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트랙도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방법도 이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자르는 단축키였죠. 자르면서 앞으로 붙여버리거나 뒤에 있는 클립들을 앞으로 당겨오는 단축키. 컷 편집 때 가장 추천드리는 단축키는 바로 QW였습니다. 4초 15프레임부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플레이헤드를 해당 지점으로 가져가고 Q를 누르면은 이 앞부분이 잘리면서 영상이 앞으로 붙어버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W를 눌러서 해당 지점부터 영상을 자르고 뒤에 있는 영상들은 자동으로 붙는 단축키가 바로 QW였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소스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자르고 싶은 소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하면은 소스 패널에 불러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 재생 공간을 이용해서 시작 표시 그리고 종료 표시 인점 아웃점을 표시해서 드래그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덮어쓰기 삽입 버튼을 통해서 타임라인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길이는 이만큼인데 소스 패널에서 미리 잘랐기 때문에 내가 자른 만큼의 길이가 가져와지게 되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 프로그램 패널 상에서 나타나는 자르기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이었는데 자를 클립을 타임라인 상에서 클릭해 주시고 Shift 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우리 자르기 모드로 진입이 되고 어디부터 사용할지 이렇게 한 프레임씩 자르면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렇죠?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래서 내가 자르면서 어떤 프레임부터 시작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이 Shift T 자르기 모드에서 편집할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부터 잘려진 상태로 시작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지고 뒷부분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뒷부분과 연동돼서 영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별도로 하고 싶은 경우라면 분리시켜둔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한 프레임 단위로 작업할 수 있는 모드가 자르기 모드 6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내가 가장 실수 없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클립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한번 저도 빠르게 영상 클립들을 붙이고 배경음악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우리 배경음악을 들어보면은 어떤 박자나 음악이 딱 잘라지는 분할되는 느낌의 부분들이 있어요.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박자라고 한다면은 따라는 특정 박자에 맞춰서 컷이 넘어가도록 배치를 해주시면은 좀 더 음악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파형이라고 하는 웨이브 폼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조금 잘 작업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컷 편집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완료를 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배경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음악 뒷부분을 페이드아웃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과 음악의 길이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클립에서 이 네모난 부분을 찾아서 원하는 길이만큼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한 3초에서 5초 정도 길이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5초 정도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끝내보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자막을 넣어주시는 과정인데요. 자막 같은 경우는 문자 도구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패널 상에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자막을 입력할 수 있었죠. 그래서 타이틀 부분 굵은 글씨체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휴일에 브이로그라고 입력해 볼 예정입니다. 휴일에 브이로그라고 입력을 하고 두꺼운 폰트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막에 어울리는 폰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글자 크기도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할 부분들은 좀 글자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위치 맞춰서 배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는 부분들은 감성 브이로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명조체 계열로 폰트를 변경해 볼 예정입니다. 자막 텍스트 복제하는 거는 우리 Alt, 맥에서는 옵션 키였죠.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은 해당 레이어를 비디오건, 오디오건 복제할 수 있는 거 단축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입력을 할 텐데요. 이렇게 내용들을 생각한 내용, 기획 구성 단계에서 작성한 대본이 있다면 해당 내용들에 맞춰서 글자 자막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는 조금 감성적인 명조체 계열 폰트, 그래서 저는 바탕이라는 글 폰트를 사용해 볼 거고요. 글자 크기도 조금 줄여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감성적인 느낌을 좀 더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고 크기도 좀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말자막 위치 맞춰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살짝 넣어서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막을 계속 복제하는 식으로 말자막을 작업하시고 내용을 바꿔주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효과와 전환인데요. 이 효과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2차 시부터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효과를 조정하는 방법, 속성 패널이라든지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기본적으로 있었던 위치, 비율, 회전, 자르기, 불투명도 값을 조정할 수 있었고, 그다음 효과 패널에서 원하는 효과를 검색하거나 찾아서 적용하고 싶은 효과를 적용한 클립에 드래그 하시거나 혹은 클립 선택 후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효과 컨트롤 패널로 드래그 하셔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전환 효과 같은 경우도 효과 패널 아래의 이 전원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디졸브 효과를 적용해 주시되 이 드래그를 클립과 클립 사이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역시 시간도 조정을 하거나 정렬도 조정을 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상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운데로 조정을 하고 효과가 잘 적용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전환 효과들을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실제로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택하고 전환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의 효과들 그리고 전환을 적용해 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믹싱을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믹싱 단계를 통해서 배경음악과 어떤 말소리라거나 효과음 그리고 저는 비디오 트랙에 있는 소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특정 트랙을 음소거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 오디오 믹싱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 배경음악 깔아봤고요. 그리고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끝내봤고 자막들을 아직 다 추가하진 않았지만 자막을 추가할 계획이고 중간중간 알맞은 효과를 넣어서 어떤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 볼 거냐면은 지금부터 볼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인데요. 초급 과정에서 봤었던 영상들과는 약간씩 좀 다른 효과들이 들어가 있죠. 좀 더 영상을 잘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2차 시부터 차근차근 튜토리얼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필수적이진 않지만 잘 활용하신다면 차별화되는 영상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들이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효과를 적용해 보신다면 금방 여러분들의 기능, 여러분들의 스킬로 익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어서 초급 과정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영상 편집을 진행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단축키라든지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 마쳐볼게요. 프리미어 프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진행하다 보면은 특정 패널이 조금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패널의 크기를 드래그해서 늘리거나 위치를 옮겨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화면으로 고정해서 계속 작업한다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옮겨뒀던 경우라면 오른쪽 위에 작업 영역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통해 원래 화면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작업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요. 마우스가 있는 패널에서 이렇게 꼭 클릭해서 패널이 선택되지 않아도 됩니다. 패널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1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해당 패널이 최대화되고 다시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로그램 패널로 마우스를 올려서 다시 그 버튼을 누르면 최대화되었다가 최소화되고 소스 패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화, 최소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패널 역시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패널에서 영상을 좀 더 크게 작업이 좀 더 잘 되는지 보고 싶을 때 마스크 작업을 한다거나 자막 위치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잡아주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단축키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영상 클립 길이를 자르거나 조정할 때 유용한 단축키인데요. 마지막 두 클립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31번, 32번 클립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1번의 길이는 늘리고 32번의 길이는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32번 클립 길이는 줄이고 31번을 늘려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최소 2번 드래그를 해야 되죠. 뒤에 거 드래그를 하고 앞에 거 드래그하고 혹은 레이어를 올렸다가 조정하고 다시 줄여서 내리고 이런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하실 필요 없이 컨트롤 키 하나만 있으면은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 절단면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도구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해 주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를 먼저 줄이고 그 다음 걸 늘릴 필요 없이 늘렸다가 줄이는 게 이렇게 한 번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에 줄여서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고 1차시 종료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영상을 편집하고 내보낼 수 있다. 오늘 내보내기 과정을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초급 과정에서 익히셨던 내보내기 과정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편집은 프로젝트 생성, 파일 불러오기, 시퀀스 생성, 컷 편집 및 배경음악 추가, 자막 추가, 효과 및 전환 추가, 오디오 믹싱 순서로 진행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차시에서는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키프레임을 활용한 움직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적용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PSRT 기본 효과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활용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차시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